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 신지연입니다. 이번에는 공황장애 관리하기에 대해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가 무엇일까요? 최근 공황장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스스로를 공황장애가 있다고 보고하시는 경우가 병원에서도 종종 보이는데요. 환자분들은 불안감에 압도당하는 느낌, 죽을 것 같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 죽을 것 같거나 미쳐버릴 것 같은 끔찍한 경험, 또 이런 무서운 고통이 다시 엄습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걱정을 종종 호소합니다. 공황 발작은 다음과 같이 이제 몇 분 안에 최고조에 달하는 강한 공포와 강한 불편감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으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불안, 공포, 갑갑함 등이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대체로는 몇 분 이내, 30분 이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황 발작이 급격하게 지나간 이후에도 지속되는 잔여 불안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증상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이 있을 때 어떤 공황 발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몸이 떨리고 숨이 차고 숨이 막히고 어쩔 때는 가슴 통증 또는 가슴 불편감으로 호소를 하시기도 하고요. 메스꺼리거나 속 불편감 또는 어지러운 느낌,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오한 또는 열감, 감각이 무뎌지거나 저리거나 비현실감 또는 이인감, 내가 아닌 느낌을 이인감이라고 하고요. 또 미쳐버릴 것 같거나 조절되지 않는 느낌, 죽을 것 같은 느낌, 이 공황 발작의 증상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원인은 단 하나의 원인이 있지는 않고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신경화학 물질 불균형이라는 가설도 있고 또 신체 증상을 두려워하는 경향, 이 심리적인 요인도 함께 있고 또한 공황이 처음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인관계 스트레스든지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었다라고 보고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학적인 질병 상태와 함께 동반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크롬 친화성 세포종, 또는 저혈압, 천식, 알레르기, 또 승모판 탈출증 같은 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도 종종 동반이 될 수 있는데요. 공황 발작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의학적인 다른 질병 상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고 이러한 질병이 있다면 질병에 대한 치료 원칙에 해당하겠습니다.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공황 발작이 한 차례 또는 여러 차례가 있어야 하고 또한 예기불안이 함께 존재할 때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황의 재발, 결과, 생활 변화에 대해서 공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에 해당하고요. 또한 여기에서 공황 발작에 대해서 행동의 변화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공황 발작이 생길까봐 대중교통을 타지 않는다거나 사람 많은 곳을 피한다거나 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이렇게 회피를 하는 경우 또 이런 불안 증상에 대해서 민감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공황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켜서 이런 공황 발작이 생기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DSM-5 기준에 따르면 공황장애와 함께 광장공포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 기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광장공포증은 공황 발작이 예상되는 상황, 장소를 불안해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일 수도 있고 광장이나 주차장 같이 넓은 장소일 수도 있고요. 또한 영화관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장소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혼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워해서 집에만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공황이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들은 운전할 때, 또 운전해서 터널을 통과할 때, 또는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 또 비행기, 사람 많은 곳, 백화점, 레스토랑, 영화관,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 또는 오래 걷는 상황, 엘리베이터나 지하실 같이 좁은 공간, 또 어떤 분들은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갑갑하고 답답하고 숨이 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강당 또는 이렇게 냄새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미용실 같은 곳에서도 이런 공황 증상에 대해서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공황 장애에 대처하는 흔한 방법들이고,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방법은 될 수가 있지만 공황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고 임시 방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이나 활동을 거부하거나 벗어나는 회피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슴이 뛰는 감각에 대해서 이것이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어떤 전조 증상이다 라고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커피나 술을 마셔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같은 맥락으로 운동하거나 격렬한 활동을 하면 숨이 차고 가슴이 뛰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인 감각에 대해서도 회피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공포영화, 슬픈 영화들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감각의 변화가 큰 갑자기 덥거나 갑자기 춥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런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 이런 외출을 피하기도 하고요. 또 병원 자체가 안정감을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병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에 대해서 주의 분산을 하는 어떤 대처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소리를 시끄럽게 틀어두거나 숫자를 센다거나 꼬집는다거나 얼굴에 차갑거나 뜨거운 수건을 얹는다거나 바쁘게 지내면서 잊는다거나 하는 어떤 주의 분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임시 방편으로 사용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미신적인 물건을 소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종교적 상징들, 음식, 음료 또는 종이 봉투,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시 먹을 수 있는 안정제를 달라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처 방법들은 임시적인 방편이 되지만 어떤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공황장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